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장입니다.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회사에서 요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효율 하나, 슬림 하나,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 단어들이 회의실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도 겪어본 거긴 하지만 회사를 이제 10년 다닌 뭐 과장이라든지 뭐 15년 차 부장이라든지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설마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706달러, 한화로 약 1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미국 투자은행이 작년이죠. 2025년에 벌어들인 매출액이에요. 장사 이래의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 2,500명을 잘랐습니다. 그냥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로 벌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잘랐습니다. 비단 이거는 모건 스탠리 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분기순이익이 258억 달러, 한화는 36조 원, 역대 최고잖아요. 근데도 6,000명을 잘라냈어요. 같은 해에 AI에 800억 달러, 112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6,000명을 자르고 그 돈의 수십 배를 AI에 쏟아부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해고된 사람이 117만 명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자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대급으로 벌고 있잖아요. 그 수치만 들어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1, 2년 뒤에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 기업이 사람이 자르면 이유가 분명했어요. 매출이 떨어졌다라거나 경기 불황이라던가 회사가 위험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 수순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사상 최대로 벌면서 사람을 자르고 있다. 왜냐? 좀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보다 저렴한 게 나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인원이 직접 말한 게 있어요. AI 고객 지원을 하면서 연간 수억 달러를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었어요. 이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사람은요, 월급을 줘야 하고 복지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고 뭐 빡치고 그리고 울고 아프면 쉬고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AI는요 24시간 돌아가고 월급이 없고 감정이 없고 퇴직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잔인한데 기업의 선택은 뭐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불편한 사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챗 GPT 월간 사용자가 8억 명이에요. 구글 제미나이가 6억 명, 클로드라고 있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3천만 명이에요. 포춘 500개 기업 중 90%가 챗 GPT를 도입을 했어요. 글로벌 2,000개의 기업 81%가 AI 모델을 3개 이상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95%가 매주 AI를 쓰고 있고 75%가 업무의 절반 이상을 AI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니까 여러분들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쓸 때 챗 GPT 돌리고 이메일 초안 제미나이한테 맡기고 기획안 정리할 때 AI한테 시키고 편하지 않습니까? 업무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AI를 써서 효율을 올린 만큼 회사는 사람을 줄여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AI를 잘 쓸수록 잔인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리가 위험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칼을 갈아주고 있는데 그 칼이 내 목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블록이라는 핀테크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훨씬 적은 인원이 우리가 만든 도구를 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원의 40%를 잘랐어요. 4,000명을요. 10명이 하던 일을 AI를 쓰면 3명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명은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붕어빵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오뎅을 팔든지 뭐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대표가 나쁜 사람이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의 논리는 더 냉혹해요. 같은 결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낼 수 있는데 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이해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봉이요, 그 기업한테는 비용이에요. 그 비용을 줄일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요, 지금 잘리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잘린 2,500명이 투자은행이나 자산관리나 트레이딩 부서예요. 명문대 나오고 CFA 따고 1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린 6,000명은 엑스박스, 링크드인, 애저 같은 곳, 핵심 부서에서 잘린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고당한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보다 싼 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날 회사 메신저 접속이 끊겨요. 사내 이메일이 차단돼요. 노트북 반납하라는 안내가 나와요. 내가 그 회사를 몇 년 다녔든 난 하루아침에 그냥 외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가는요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인력 효율화 기대감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린 그날에 주주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잘린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핵심 인력이니까, 우리 팀은 실적이 좋고 나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내 스킬은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렸어요. 왜냐면요, 기업이 보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빼면 얼마나 아끼느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봉이 판단 기준인 거예요. 경력이 길수록 연봉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연봉이 높을수록 비용이 크잖아요. 비용이 클수록 대체했을 때 절감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력이 긴 사람들이 먼저 잘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오래 다닐수록 지금은 정말 위험한 세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30대, 40대 직장인분들은 이 얘기를 한번 더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회사 안에 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임원, 그리고 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층층이 쌓인 구조였어요. 지금은요, 임원, AI, 실무자 소수, 이게 새로운 구조란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CFO가 직접 얘기한 것도 있는데, 관리자를 줄이고 층 위를 줄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간 관리자가 아예 그냥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시키는 사람하고 AI 사이에 있던 사람들, 소통하고 보고하고 아래 지시 내렸던 사람들, 과장, 차장, 부장, 이 자리가 그냥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AI가 보고서를 정리하고 AI가 일정 관리하고 팀원한테 일을 배분하면 중간에서 연결해주던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경력 10년에서 15년 차, 딱 중간 관리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신입 채용이 급감하고 있어요. 왜냐? 주니어한테 시킬 일이 AI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잘리고 아래에서부터 안 뽑히고 중간만 남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이 가장 먼저 잘리는 거예요. 200년 전에 산업혁명 때요, 기계가 농민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갈 곳이 있었어요. 공장이요. 농민이 공장 노동자가 됐어요. 새로운 산업이 사람을 흡수했어요. 지금은요, 사무직이 잘리고 있고 전문직이 잘리고 있어요. 관리직이 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이 어디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AI를 배워라 그러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20명 정도 인분의 일을 하면 나머지 19명은 어디로 가요? AI를 배워라! 가 아니라 AI를 배운 한 명만 살아남는다가 현실인 게 맞아요. 20명한테 AI를 배우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20명 중에 19명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까지 듣고도 지금 그 얘기는 미국 얘기잖아요 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은행 콜센터에서 AI 상담이 도입됐어요. 상담사들한테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가 갔어요. 대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줄이고 있어요. 수시 채용으로 바꾸고 있죠. 경력직 위주로 뽑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티오가 줄었다, 내년 채용이 아직 안 나왔다. 이게 시작이에요. 미국은 117만 명이 잘렸어요. 이 파도가 한국에 도착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 전부 역대급으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져서 이 위대한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벌려고 자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해고당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근데 그 발전의 이익은 기업과 주주가 가져가고 그 발전의 비용은 직장인 개인이 치르고 있어요. 사상 최대로 많이 벌면서 사람을 자르는 기업, 잘리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사회. AI를 배워라라고 하지만 19명은 이미 어차피 나가야 하는 구조. 이게 맞는 거예요. 산업혁명 때는 공장이라는 대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대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기업은 이 구조를 안 바꿀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요. 그러면 누가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오늘 한번 던지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불편한 얘기를 했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회사 동료분들한테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장이었습니다.